김용진 축의 매불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하러 지금 출발. 단독 엑소와 함께하는 이건 왜 이럴까? 자, 오늘은 이제 단독 출마입니다. 단수공천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혼자 이 30분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네. 테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흥미가 없으면은 이 시작부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사실 한 3주 정도 밀린 주제인데 네, 또 이제 매불쇼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척수 신경이 좀 손상이 된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한 재생 연구 이런 건 없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신 연구 내용이랑 그 다음에 또 사실 이거와 또 결부된 게 좀 신기한 게 기계랑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매불쇼에서 한번 뉴럴링크인가 뭐 그렇죠, 있었지. 그렇죠. 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또 발전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총집합해서 그래서 그런 뉴럴링크 기술이랑 또 별개로 또 이제 척수신경을 그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과학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척수신경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이어진 게 척수신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뇌에서 말초 전체 몸을 연결해 주는 그 어떻게 보면 뒤에 척추 있잖아요. 네. 척추 안에 있는 신경들을 다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척수신경. 그렇죠.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 우주, 전기차 이런 거는 이제 보도가 많이 되는데 뉴럴링크 관련해서는 보도가 안 되더라고 잘. 근데 생각보다 이 뉴럴링크 회사 연구 결과들이 네.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쌓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되짚어 드리고 네. 최근에 나왔던 연구 결과들도 제가 좀 정리. 알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버벅거리면 바로 황우석 박사 전화 연결합니다. 네, 황우석 전화 연결. 황우석은 왜 나와 갑자기? 아니 그때 꿈과 희망이었잖아요, 황우석 박사. 그래? 네, 그 계통이잖아요, 맞죠? 뭐 어릴 때 저도 사실 네. 그 분을 보고 이제 꿈을 키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실망을 하고 네. 이제 혼자만의 그런 꿈을 키워가고 있지만. 자, 저는 근데 하면서도 네. 지금 3년째 과학 코너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혼자 하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혼자 하면 떨립니다. 네, 지금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떨려. 볼이 떨리고 있거든요. 누구랑 같이 하면 괜찮고. 누구 같이 하면 누구한테 괜찮고. 기댈 수가 있거든. 좀 떨립니다. 일본과학님, 갈로아님 이런 분 하면 괜찮은데. 네. 한번 용기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자, 저 극복해야 그 타이칸 차주답습니다. 그 극복 못하면 타이칸 차주답지 못합니다. 자, 황우석 박사에게 바치는 오늘의 주제 지금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그 여기 영상 하나 보시면은 네, 이거 지금 보면 장난감 자동차 같죠? 네, 이건데 사실은 장난감 자동차 아니고 살아있는 곤충이에요. 곤충. 와, 이거 그때 우리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좀 어디서 봤는데. 이 바퀴벌레인데 어. 이렇게 전극을 연결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와, 저기 리모컨으로 이거 조종하는 거 미니카처럼. 그렇죠, 와, 그렇죠. 신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바퀴벌레 뇌 연결을 해서 그렇죠. 전기 더듬이나 자극을 아니면 이제 근육 쪽에 다리 근육 쪽에 연결해서 이제 리모컨으로 무선으로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걸어다니는 녀석뿐만 아니라 이제는 날아다니는 곤충들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와. 그래서 너무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되게 재밌는 영상과 관련된 오늘 과학 기술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그 수술 중 각성이라 그래서. 그 영화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뭐예요? 이게 정확한 용어는 마취 중 각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이게 수술하다가 몸은 이제 못 움직이는데 이게 의식이 의식이 깨어나 깨이는 버린 거예요. 거예요. 나 자르는 걸 다 듣고 막 이러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통증도 느껴요? 그대로 느끼는 거죠. 골치 아프네. 근데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말도 못 하는 거죠.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마취가 돼 있고, 그렇죠. 정신은 살아 있고. 의식이 그냥 이게 우연찮게 그냥 깨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신경은 죽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동 중추는 마취가 돼 있는데 운동 중추. 네. 근데 의식이 실수로 깨어나 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자기가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니까 고통을 오롯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와, 정말 가장 비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아예 그런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것도 마취시키는 약제를 추가 투여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수술 말고
평생 온몸이 못 움직이지만 의식은 그대로 살아있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이라 부르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식물인간은 사실은 의식도 없어요. 정확하게 판정을 그래요? 받은 분들은. 아. 근데 대표적으로 루게릭 환자분들이 네. 점점 온몸의 운동 그런 신경들이 이제 마비가 되면서 네. 결과적으로 눈동자까지 못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까지 퇴화돼 버리면은 의식은 그대로 있고 온몸이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의식은 살아 있고. 의식만 살아 있고. 와.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진 형님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인간 중에서도 진짜 식물인간이 아니야.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 40% 정도는 사실은 운동 중추 쪽만 손상을 입어가지고 표현을 못할 뿐이지 온몸이 마비된 분들이 한 40%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나중에 가끔가다 한 번씩 깨어나셔서는 너네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그래요? 최근 들어서 미주신경 자극 시술이라 그래서 약하게 전기자극을 주다 보면 진짜 우연찮게 뭐 100분의 1 정도 확률로 깨어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운동 중추가 자극이 돼서. 네. 근데 몇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23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는데 네. 진짜 식물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했지만 생각했지만. 실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23년 동안 소리 쳤대요. 계속 자기는. 소리를 쳤어 23년간. 근데 아무도 내 소리를 못 들었고 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의식이 몸에 갇혀버린 거예요. 엄청 소름 돋죠. 아니 그럼 23년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나중에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23년 전에 식물인간 깨겠지. 깨어나셨어? 깨어났어. 미주신경 깨어나셨어. 제일 슬펐을 때가 그분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듣기만 들을 수 있고 자기가 뭐 눈물 흘릴 수도 없고 뭐 몸도 못 움직이니까. 와. 근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한 1, 2년도 아니고 몇 년 이렇게 지속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가족분들도.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힘든 얘기를 막 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 누워 계신데. 네. 그만할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분 만약 그 얘기 들으면 진짜 너무 슬프겠다. 진짜 맞아. 너무 힘든데. 그런 케이스가 가끔 기사로 나오는데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분이 진짜 식물인간인지 아니면은 몸만 못 움직이는 의식은 있는 분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그건 다행이다. 네. 그나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 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뇌에서 척수신경 다발이 연결돼서 온몸을 움직이는 유선 전기줄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할 때마다 무선으로도 뇌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뇌파에도 생각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배가 부르다 할 때 그 배가 부를 때 독특한 뇌파가 나와요. 그 배가 부르다라고 생각할 때 반대로 배가 고프다 할 때는 또 다른 형태의 독특한 뇌파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EEG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뚜렷한 의식이 있구나라는 걸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 나의 속마음을 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야, 그 참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EEG란 기술인데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식물인간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고 이제 아니면은 미주신경 자극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어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 생각을 컴퓨터로 어떻게 판별을 하고 정리했다는 거는 그 환자분의 생각을 디지털화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디지털화했다는 뜻은 기계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단순히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까지 가능하다. 의사소통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계랑 연결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제 BCI라는 기술입니다. 야, 근데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가능할까 하면서 머릿속으로 네. 오직 이 생각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속으로는 뭐 불가능해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걸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표시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상 한 번만에 파악을 못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걸 뭐 질문을 하거나 소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독특하게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뇌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네, 아니요 정도로만 이 뇌파는 네다, 이 뇌파는 아니오다 판별할 수 있고 네. 이제 점점 세분화시켜가지고 문장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아마 내 뇌도 그 컴퓨터의 질문 방식이나 소통 방식에 좀 맞춰서 맞아요. 바뀔 수 있겠네. 그 이제 동기화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맞춤화되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지금 사람이나 동물들한테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좀 과거 기술부터 최신 기술까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제 할머니께서 전신마비 환자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뇌에 칩을 씹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 몸은 못 움직이시는데 네. 뇌 생각만으로. 네, 생각만으로. 저거는 뭐 뒤에 분이나 기계가 알고리즘에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이렇게 그 로봇팔을 들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인간도 어찌됐든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물을 네. 마시려면 저 내 손을 절로 보낸다 하는 전기 신호가 신호가 나오는 가고 거죠. 이 드는 신호가 가는 거. 그게 이제 유선으로도 나오지만 네. 뇌파로도 그게 정보가 있거든요. 와. 그걸 읽어서 이제 뇌에서 연결해서 왜냐하면 그 할머니 여기가 끊겨버렸으니까 네. 신경이 끊겨버렸으니까 또 다른 유선을 뚫어준 거, 또 다른 이제 고속도로를 뚫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너무 신기하다. 근데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어떤 뭐 이성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 속마음인데. 속마음으로 이렇게 뭘 하고 싶을 수 있잖아. 하지만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속에서는 뭐 여러 범죄도 우리는 저지르니까. 손이 먼저 나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오랜 기간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나의 진짜 그 우선적인 생각이 뭔지를 판별을 하고 그걸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생각 드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선은 솔직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기계가 뭐 건물 안에 있거나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무선으로 좀 해보자라는 시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해봤는데 네. 저렇게 지금 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근데 저 원숭이는 무선으로 저렇게 전파를 쏴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재생을 해주시면은 무선으로 쏘면은 결국에는 다리를 저렇게 절고 있다가 원숭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BCI ON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래서 ON으로 바꾸면은 ON으로 바꾸면? 다리를 절다가 잘 움직입니다. 오늘로 바꿔야지. 네, 기다리면 오프죠. 이 상태에서 ON이 되면은 저렇게 움직여. 온이 되니까 움직여. 네. 와. 아까 저 원숭이는 못 움직이던 원숭인데. 네, 다리 쪽에 신경이 끊겨 버렸는데 머리 쪽에 이제 뇌파를 읽을 수 있는 걸 이제 송신기를 달고 다리 쪽에 또 다른 이제 수신기를 단 거예요. 그럼 이제 블루투스 와이파이처럼 생각 뇌파가 이렇게 쭉쭉 보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원숭이 다리 쪽에 근육 쪽에 자극이 그대로 가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원숭이의 의지대로 저렇게 되는 거라는 의지대로 거잖아요. 하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원숭이가 두 마리가 있어요. 1번 원숭이, 2번 원숭이가 있는데 네, 그들이 다리를 뻗으면서 보내는 뇌파는 동일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래. 거의 비슷하고 각각 원숭이별로 계속 그거를 이제 동기화시키고 계속 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혼선도 생기겠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단점이 좀 있긴 하죠. 무선으로 하면은. 그럼 그거 근데- 해결 가능해요? 그건 저 잘 뭐. 모르겠어요. 해결할 수 혼선 있을지. 생겨. 아니 뭐 주파수를 어떻게 뭐 독립적으로 뭐 운영하든지 하겠지. 그거는 좀 황우석 박사한테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좋은데 네. 단점은 이 전극이 너무 커요. 응? 전극을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이식했던 전극이 이렇게 엄청 대반을 수십 개를 뇌에 집어넣거든요. 이거를 꽂아서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고도의 수술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아유, 저 침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신경 세포가 죽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극단적인 분들, 아예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는 하겠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의 그런 장점이 네.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전극을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로 줄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와 진짜 일론 머스크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와. 참 그 예전에 제가 스타링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사이즈 1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1000개 전극을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안정성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무선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또는 동물을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이랑 이거 좀 잘하면 이 동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아, 그 읽어낼 수 있다는 걔가 거죠. 만약 어딜 가고 싶거나 먹고 맞아요, 싶거나 아플 때 어. 뭔 행동을 할 텐데 그거를 그렇지. 우리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생각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뭐 고양이 울음소리 어플로 들었을 때 나 배고파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다 가짜잖아요. 더 정확하게 이제 네. 뇌파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 사람끼리도 나중에는 이제 텔레파시처럼 가능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오, 야 이게 좀 무섭다. 그죠? 내 생각은 누가 알 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서워. 그래서 그저 형은 큰일 나요. 일론 머스크 그 사업이 좀 윤리적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걸려 있죠. 그렇겠네. 네, 이게 복잡한 문제야. 이게. 근데 이 뉴럴링크 회사도 나름 그 제가 마무리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또 머리카락 굵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극이 1024개나 되거든요. 근데 이거 뇌에 심어주려면 뇌혈관 다 피해서 조심히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외과 의사가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수술 로봇이 자동으로 뇌혈관을 스캔해서 자동으로 이식을 해줘요. 와. 그래서 이거 수술 받는데 한 50분 40분이면 끝나거든요. 와. 그래요? 네, 저렇게 혈관도 스캔해서 피해서 저렇게 넣어줘요. 와, 이게 지금 현재 기술이죠? 현재 기술이죠. 와, 신기하네. 그 복잡한 구조물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고 심어준다고요? 그렇죠. 대뇌 피질로 넣어주고 이게 여러분들 좀 로봇이 하는 거니까 무섭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 다 받고 있어 비슷한 거. 응? 라식 수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기계가 수치만 입력해주면은 우리 눈동자가 1초 한 10번 100번 떨리거든요. 인간이 그걸 추적해서 수술 못해요. 그렇겠지. 근데 이 라식 수술 로봇은 정확하게 떨리는 걸 보정까지 하면서 자동으로 각막을 잘라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돈 세는 거. 농담. 농담이에요. 의사 옆에 농담이에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테스트에 사람으로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원숭이를 데리고 해봤는데 네. 실제로 원숭이를 무선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컴퓨터로 조정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조이스틱으로 움직이고 있죠. 저 동그란 공을 주황색 네모에 넣으면은 바나나 우유가 저 관을 통해 나와요. 조이스틱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조이스틱 연결 선 끊어져 있죠. 그러네. 근데도 움직이죠. 저거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자기 생각을 똑같이 그 뇌파를 읽어가지고 무선으로 쏴준 건데. 우와. 그 원숭이는 나중엔 조이스틱 때도 안 움직여요. 자기가 이거 필요 없구나 생각해서. 그걸 알아채는구나. 알아채요. 한 번만 더 영상 보여줄 수 있는. 우야. 그럼 눈으로 보면서 그냥 툭탁툭탁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움직여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저거가 이제 선을 뽑아내니까 이거 없어도 바나나 우유 나오네. 내 생각만으로 저렇게 조정하면은. 와. 그래서 처음에는 쓰다가 나중에는 아예 조이스틱도 빼고 저기만 딱 잡고 핑퐁 탁구 게임을 하고 있죠.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이거 뉴럴링크에서 한 거예요. 이거 뻥 아닙니까? 뒤에서 마우스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 있어. 일론 머스크가 가능성 이렇게 있어.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가능성 있다. 이거 원숭이를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주가 관련된다 이거 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런 굉장히 손톱만한 작은 칩에 1000개 정도의 그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걸 연결했을 때 사람이랑 비슷한 것까지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뭐 저렇게 컴퓨터로 조정하거나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이런 전신마비 환자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참 정말 그거에 대한 FDA 승인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고 그래요. 와. 이거는 완전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기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떤 기술은 늘 이제 단계들을 거쳐서 가잖아요. 한 번 쭉 점프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점프업이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거의 20-30년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분야였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획기적으로 확 이렇게 일종의 그 잡스가 그 아이폰 개발했듯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학 수준에서는 몇 억 정도 연구 수준이었는데 요게 막 1,700억, 2,000억을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형화가 가능하고 한 번에 좀 더 이제 앞당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 트위터 사느라 돈이 없을 텐데. 코카콜라도 요즘에 산다고 하시던데. 그래?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사람 대상으로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루게리 환자분인데 네.
이분은 눈동자조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근육이 마비된 상태예요. 네, 움직이지 못하지만 의식은 살아있는. 의식은 살아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생각을 계속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BCI 기술을 이용해서 이분의 생각을 읽어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보자. 최초로 시도를 했어요. 최초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극 꽂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네. 처음에는 네 아니요 정도만 구분할 수 있게 뇌파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 지금 남자냐 하면은 당연히 남자니까 남자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게 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여자냐 물어보면 아니다라는 아니요. 뇌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분석을 해서 이제는 문장까지 할 수 있게끔 성공을 한 거예요. 와. 이분이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온몸을 못 움직이고 생각도 표현 못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나오는 연구 결과인데 첫 번째 만든 문장이 뭔지 아세요? 아 이분이 너무 몇 년간 아무 말도 못하고 우와. 가만히 있었는데 하고 싶다? 아, 왜? 아니 연구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첫 번째 만든 문장은 너무 답답하니까 제발 자리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으로 문장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들 정말 사랑한다 이런 문장도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거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거는 또 다른 연구팀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팀이에요? BCI 기술은 무조건 뉴럴링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그럼 이제 진짜 몇 년 안에 꽤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네, 그죠? 진짜 우리 죽기 전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기술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임상이 올해 말에 시작된다 하거든요. 어. 그러면은 진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과학기술이란 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올라갈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식 받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게 뭐 윤리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혹시 지금 제기되는 게 있나요? 뭐 그런 거겠죠. 해킹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이런 사실은 기계랑 연결하는 건 좀 무섭다. 아니 척수신경이 결국 끊겼으면은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뭐 줄기세포를 넣는다거나 척수신경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획기적인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그 사무엘 스톱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네. 이분이 척수신경 재생 연구의 대가분이세요. 네. 근데 최근에 이 끊어진 척수신경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심지어 절대 재생 안 된 척수신경이 재생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어요. 와. 참 이분이 대단한 게 절대 재생 안 되는 걸 재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한 거죠. 네. 그 줄기세포 그런 얘기잖아. 그렇죠. 황우석 박사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렇죠. 맞잖아,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뭐 사기가 아니고 진짜 있는 결과고 어. 참 그러면서도 이분은 자기 머리카락 재생을 실패한 거 보면은 머리카락 실패했어요. 이거 과학자들한테 최고의 숙명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는 거야? 성공했어요. 그거를 결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빨리 알려줘. 그러면 그 운동 능력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선이 이렇게 끊겨 버렸는데 이 끊겨서 사이 간격을 다시 재생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한 거죠. 네. 이게 사이언스지에 최근에 나왔는데 5개월 전쯤에 이 물질이 뭐냐면 생체 친화적인 단백질 구조 물질이에요. 네. 우리도 전선이 끊어지면은 그 전선 사이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을 연결하면 전선이 다시 이제 전기가 통하잖아요. 네. 이 과학자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그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생체 친화 물질을 저걸 개발해서 일부를 그걸 끊어봤어요. 동물들을 대상으로. 네. 척수신경을 끊고 그 사이에 이걸 주입했더니 일단 신호 전달이 잘 되고요. 두 번째로 저기 보면 제일 위에 위쪽에 1번 사진 보시면 초록 색깔이 거의 없죠, 중간에. 네. 파란 색깔만 있죠. 네, 뻥 뚫려 있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게 초록 색깔의 척수신경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잘려버린 상태인데 새로 개발한 물질을 넣으면 2번, 3번 보면 점점 초록 색깔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네요. 이게 척수신경이 재생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재생이 만들어지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혈관들도 재생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진 보면은 위쪽에 1번 사진을 보면 초록 색깔이 척수신경이고 빨간 색깔이 혈관이거든요. 네. 저게 끊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1번 상태에서 새로운 그 개발한 펩타이드를 주입했더니 아래쪽 2번처럼 초록 색깔도 엄청 많아지고 네. 빨간 색깔 혈관도 엄청 많아진 게 보이죠. 와. 야, 그럼 뭐 무슨 교통사고 같은 걸로 정말 그러니까요. 못 움직이는 분들 네. 아주 희망을 이거는 가지시겠다. 획기적인 기적이야, 기적. 거의 기적이죠.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만 연결됐냐 아니면 기능적으로 연결이 성공했냐 네. 이거는 결국에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동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끊기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주입을 하고 얼마 몇 주 안 지나서 네. 점점 연결되면서 이렇게 뒷다리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와 대박이야 이거.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이 바로 나오는데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쥐입니다. 와. 오, 야 신기하다. 이거는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뭐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아니, 거짓말. 이게 진짜 해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네. 희망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이거는 그 거짓말 제가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네. 너무 어려서 다 못 가져왔는데 네. 이런 그 생체치나 펩타이드가 실제로 신경세포의 수용체란 게 그 리셉터 거기를 건드려서 자극을 해요. 그럼 얘가 잠들어 있다가 간질간질하니까 얘가 다시 깨어나서 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뻗어서 그 재생이 되는 거죠. 와. 야, 무슨 종교 같은 데서 막 일어나는 기적 같은 네. 안전메이가 그럼 일어나고 결국 과학으로 해내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 연구팀도 지금 미 FDA 임상 승인을 신청을 했고 곧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 물질을 주입해서 재생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빨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와. 이 정도 속도면 우리 죽기 전까지 뭔가 그러니까. 나오겠는데. 뭐 이 정도면 진짜 뭐 몇 년 안에 가능할 제가 것 봤을 때 같은데. 5년에서 10년 내면은 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갇혀 있지 않고 바깥으로 오, 뛰어나갈 그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혼자 아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엑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떨려. 죄송합니다. 과학 컴퓨터 엑소였습니다. 네.